시장 한복판 밝혀진 충격의 비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평화시장은 40년 된 재래시장입니다.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30여 개의 가게들은 오랜 세월 이 동네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는 상인과 손님 간의 정겨운 인사가 오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할머니,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네. 채소가게 사장 김영자 씨가 단골 손님인 박옥순 할머니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래, 영자야. 오늘 배추 어때? 옥순 할머니도 환한 미소로 응답합니다. 이런 대화는 평화시장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육점 사장 이철수 씨는 이모님, 오늘 한우 특가로 들어왔어요. 라며 단골 손님들을 챙기고 생선가게 최순례 사장은 아줌마, 오늘 고등어 진짜 싱싱해요. 라며 정성껏 포장해줍니다. 30년, 40년씩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는 가족 같은 정이 흘러왔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손자 시험 잘 봤대요? 장보기를 핑계로 모여 안부를 나누고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이 평화로운 시장의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늘어났고 몇몇 단골 손님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과연 이 정겨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화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종합상회는 3개월 전에 새로 문을 연 가게였습니다. 사장 조민수 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처음 가게를 열 때부터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했거든요. 어머, 여기 정말 싸네.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3,000원 하는 라면이 2,000원, 마트에서 5,000원 하는 샴푸가 3,00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궁금해하면 조민수 사장은 대량 구매해서 그런 거예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상인들도 새로 온 사장님이 손님 유치하려고 출혈 경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격은 계속 저렴했고 오히려 더 많은 상품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브랜드 제품들까지 반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생선가게 최순례 사장이 옆가게 영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리 대량 구매해도 저 가격은 말이 안 돼. 거의 원가 아니야?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물건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 어제 없던 게 오늘 갑자기 나타나고 몇몇 주민들도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게 물건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지? 어제 본 포장지랑 오늘 본 포장지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워낙 저렴하다 보니 대부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 이용했습니다. 과연 종합상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조민수의 종합상회가 문을 연 지 2달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내 물건이 사라졌다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했습니다. 정육점 이철수 사장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분명히 어제 저녁에 양념갈비 20팩을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5팩이 없어졌어. 아내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고 가게 문도 확실히 잠갔다고 했습니다. 채소가게 김영자 사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 배추 한 박스가 통째로 없어졌어. 어제 늦게까지 정리하고 갔는데 오늘 와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지 뭐야. 다른 상인들은 설마 도둑이 들었나? 라며 걱정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생선가게 최순례 사장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새로 들여놓은 고등어 한 상자가 없어졌는데 포장지까지 그대로 가져간 거야. 누가 생선을 포장지째 훔쳐가겠어? 포장지는 상품명과 상인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었는데 그것까지 사라진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CCTV는 메인 입구에만 있었고 각 가게 안까지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뭐 해주겠어? 상인들은 속만 태우며 서로 조심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주민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 종합상회에서 파는 고등어 포장지. 최 사장님 가게 포장지랑 똑같은데 과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혹이 커지던 어느 날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생선가게 최순례 사장이 종합상회 앞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만 쓰는 특별한 포장지에 쌓인 고등어가 조민수의 가게에서 팔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최
최순례 사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고등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조민수 사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 포장지는 우리 가게에서만 쓰는 건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조민수는 어물어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도 같은 업체에서 받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최순례는 확신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포장지는 내가 특별 주문해서 만든 거라고요. 심지어 내 가게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소리가 커지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뭔 일이야? 왜 싸우는 거야? 최순례가 사정을 설명하자 정육점 이철수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기 양념갈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저 용기가 우리 가게 용기야.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민수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모함이에요? 저희는 정당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근거도 없이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장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가게 포장지가 여기 있는 거 설명해봐요. 최순례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물건 훔쳐간 거 아니에요? 증거나 대라고요. 마음대로 추측하지 말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구경꾼들도 늘어났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장이 시끄러워지는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시장을 찾는 78세의 김철우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라 말수가 적었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봤어.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시끄럽던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최순례가 물었습니다. 김철우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중대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이었어. 나는 매일 그 시간에 공원 산책을 하거든. 그런데 시장을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할아버지가 조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가게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조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와서 자기 가게로 가져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거짓말이야. 조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잘못 보신 거예요. 하지만 김철우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늙었어도 눈은 멀쩡해. 분명히 생선 상자를 들고 가는 걸 봤다고. 더욱 충격적인 건 할아버지의 다음 증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정육점에서도 무언가를 가져가는 걸 봤어. 그리고 채소 가게에서도. 할아버지의 증언에 피해를 당한 상인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확실해요?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6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어? 그날 새벽에 저 사람 혼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걸 분명히 봤다니까. 결정적인 목격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김철우 할아버지의 증언이 나오자 시장 상인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여 명의 상인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상인회장인 박덕수 씨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시장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민수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할아버지가 잘못 본 게 분명해요. 제가 왜 다른 분들 물건을 훔쳐요? 하지만 피해를 당한 상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육점 이철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3번이나 물건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증언을 들으니까 이제 확신이 서네요. 생선가게 최순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포장지에 쌓인 생선이 저 사람 가게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채소가게 김영자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제 배추가 사라진 날, 다음날 저 가게에 똑같은 배추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제가 붙여놓은 스티커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요. 상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조민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과일가게 사장 정미경이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조 사장님이 새벽에 시장에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더욱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떡집 사장 오순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 열쇠를 복사해서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자물쇠를 바꿨는데 그 전에 누군가 제 가게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상인회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 상인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시장 CCTV를 자세히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상인 회장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새벽 4시 58분 조민수 씨가 시장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조민수가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게들은 오전 7시부터 여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5시 23분 영상입니다. 조민수 씨가 무언가를 들고 자신의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록 멀리서 찍힌 영상이라 정확히 뭘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민수는 여전히 발뺌했습니다. 저는 일찍 나와서 가게 정리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상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주부 이영희 씨가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 어제 새벽에 아픈 아이 때문에 응급실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동영상을 찍었어요. 영희 씨의 휴대폰 화면에는 조민수가 생선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분명히 생선가게에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 사람이 밤에 돌아다니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조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 증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조민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민수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의 범행 방법이었습니다. 밤에 다른 가게들 열쇠를 복사해서 만들어뒀어요. 그리고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들키지 않을 만큼만. 상인들은 분노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포장지까지 그대로 가져온 건 손님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조민수의 사과에도 상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고 괴로워했는지 알아? 결국 상인회는 조민수의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하기로 했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조민수는 그날로 가게 문을 닫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야. 상인들은 서로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했고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습니다. 평화시장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밤에 더욱 철저히 문을 잠그게 되었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도 생겼습니다. 정겨웠던 동네 시장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